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카를로 로벨리 작가의 책입니다. 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은 작가는 아니고 어쨌든 물리학자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처음부터 알아서 이분 거를 이렇게 찾아본 건 아니고요. 가끔 들어가는 교보도서관 앱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에 들어가면 다니고 있는 그 도서관의 아이디랑 그 비밀번호를 넣고 그 회원 가입을 하면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무료로 다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날도 그냥 제가 우연히 신청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가 그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보고 물리학? 근데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뭔가가 제목이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고 함은 좀 무엇일까? 다운로드를 받고 이렇게 첫 장을 딱 보고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거의 반 정도를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물리학에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이분의 어떤 문장력이라든지 이분이 비유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어렵지 않고 이 물질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품으신 적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근데 뭐 자주 품는 그런 의문은 아니겠지만 그 카를로 로벨리라는 그 물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상대성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근데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은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하자니 상대성 이론과 뭔가가 배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바로 루프 양자중력이라는 개념인데 그거는 지금 계속 어떤 실험과 어떤 사례를 통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고 정립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그 상대성 이론에는 지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즉 우리가 작은 시간적 아주 작은 이 시간적 간격들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갖게 된 어떤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이 지금이라는 순간은 벌써 지나가 버린 그 순간인데 나는 단지 이걸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뇌와 우리의 감각들이 정말 이 나노초 단위를 포착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정확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과거, 지금 방금 지나간 과거와 미래 사이에 중간 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우리의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감각은 그렇게 정확하게 그걸 포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는 전혀 뜻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세계는 그 전에 주장했던 그런 어떤 주장을 깨트려 버리고 세계는 입자와 장 두 가지로 이루어졌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그 세계는 평평하고 고정된 뉴턴의 공간이었다라고 하면 이 공간은 뭐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지는 어떤 평평한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물결치는 이 물결이 쳐지면서 이렇게 휘고 비틀어지는 그런 실제하는 그런 시공이라는 공간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보편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변의 질량에 따라서 늘고 줄기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그 쌍둥이를 두고 실험을 했는데 쌍둥이를 한 명은 산 위에 두고 한 명은 산 밑에 이렇게 살게 했는데 몇십 년이 흐른 뒤에 만났더니 산 위에 있던 사람은
더 빨리 늙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딱딱한 어떤 물리학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에는 그 단테 신곡의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시적으로 굉장히 문장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결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의 세계이다라는 거를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공식과 어떤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책에 더 점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의 모든 세계는 입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자는 이렇게도 존재하고 저렇게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이 입자가 발현이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다른 무언가와 충돌할 때 그 어떤 장소에서 물질화돼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떤 사물들도 이 빛이라는 관계가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 빛이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사물의 색깔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물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입자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만 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이런 세계였구나 라는, 정확히는 잘 이렇게 뭔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물리학이었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능력을 좀 더 키워보면 어떨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가 그냥 진짜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조금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정말 이 양자역학은 점점점 더 가까이 자세히 볼수록 진짜 계속 그 속에서 뭔가 변화무쌍하게 요동치고 있는 정말 거대한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우주는 다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무한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이지 우리가 저 세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한하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느껴지고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 물리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한 번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의 물리학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번뜩이면서 나한테 뭔가가 찾아오진 않겠지만 어떤 뿌연 구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잔상이 남는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계속 머릿속에 남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걸 넘겨보면 여기 이 속에 그 작가가 자필로 쓴 사인 비슷한 그 메시지가 있어요. 한국 독자에게 이렇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뭔가 저한테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고 이 사람의 어떤 팬이 진짜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진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